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채널 이름을 바꾸고 생각 바꾸기라고 하는 채널 이름으로 교체한 후에 세 번째 강좌입니다. 마음 공식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 바꾸기, changing, thinking change, 생각 바꾸기. 지금보다 더한 개인 존엄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취지 아래 이제 강좌를 새롭게 펼쳐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를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이 있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반복하는 것은 최면 거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최면이 되기를 바라요. 두 개의 자아상, 하나는 이고, 하나는 true self. 그런 얘기입니다. 에고의 그 자아상에는 계속 이원성의 분리의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기 책임보다는 남에게 책임져 갑니다. 우주의 법칙 속에는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있고 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책임 전가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식이 이 에고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적을 만들어냅니다. 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분노 속에 삽니다. 이러한 에고의 의식을 넘어서 이제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연합하고 이해하고 우정과 친절을 가지고 오고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용서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생각 바꾸기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려면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생각들이 있다. 그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마음공식, 두 번째 마음공식.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 우선 기독교에서는 빌립보 2장 5절인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불교에서는요,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죠. 이 심리학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이드의 말인데 심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념 현실화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현실로 되어 나온다.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현실로 되어 나온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씨가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이런 말을 계속 우리는 속담처럼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사념 현실화의 법칙.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계속 심상화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나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현실로 되어져 나온다는 얘기고,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 심상화 작업은 학생들 혹은 스포츠인들이 훈련할 때, 야구선수가 훈련할 때 심상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심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할 때에도 역시 심상화 작업을 합니다. 특히 저격수를 양산해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저격수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심상화 작업을 시킵니다. 이것은 NLP의 원리이고요. 어쨌든 프로이드의 말한 심적 결정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생각 속에 감정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저와 함께 실험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기를 만들어내요. 기가 뭐냐?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는 곧 우리에게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변화는 생리적, 신체적, 물질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물질 하나하나가, 물건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연결점도 없다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들은 에너지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얘기가 있죠. 이 일체유심조에 대한 대단한 아주 그야말로 효과적인 하나의 일화가 생각이 나죠. 일체유심조 하면 난 원효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신라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나라인지 어딘가로 이제 공부하러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혹은 또 뭐 아직 생각을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원효대사께서 하루 종일 뭐 신라시대에 신발 신는 게 가죽신 아니면 뭐 조선시대처럼 집세기 뭐 이런 거였겠죠. 하루 종일 이제 걷다가 스님이시라서 뭐 또 동물 죽인 거라서 가죽신 안 신으셨을래나? 어쨌든지요. 지친 나머지 이제 저녁 때 되셔서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 동굴 근처에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시는데 꿀잠을 주무셨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분들의 방 안에는 자리끼라고 해서 물대접이 하나씩 이제 대령되어 있지요. 저도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한 새벽녘에 일찍이 목이 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녁 자기 전에 뭐 먹은 음식 영양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저는 참고 자버리죠. 어쨌든요. 그 늘 자리끼를 마시던 그런 습관이 있으셨는지 원효대사께서 그냥 머리맡에 더듬더듬 해보니까 뭐 바가지 하나가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물이 철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꿀떡꿀떡 그야말로 맛있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드시고 주무시고 동굴 안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내가 어젯밤에 맛있게 물을 마셨는데 무슨 물이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것은 해골의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원효대사께서 우엑 하셨겠지.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때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일체유심조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대잖아요. 어쨌든지요. 이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가 있는데 일체유심조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어젯밤 주무시 잠결에 그냥 벌떡벌떡 마셨던 그 맛있는 냉수인 줄 알고 마셨는데 굴 속에서요.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의 물이었어. 왜? 그럼 어젯밤에 마실 때는 무슨 마음 먹었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서 살펴보니 해골의 물이었다. 왜? 하고 토할 수밖에 없었다. 뭐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일체유심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 놀라지 말자.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 그 마음을 알면 생각을 알고 생각을 알면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이원성에 분리된 마음이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실험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이것은 뭐 한의학에서도 한의사들도 이제 하게 하시고 뭐 사상 체질 실험하는데도 뭐 사용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링 테스트인데요. 심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임상을 하는 쪽에서는 이걸 대부분 실험해 줍니다. 저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걸 많이 실험해 드렸어요.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게 상상하기인데요. 첫 번째 상상을 하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 두 분이서 하셔야 돼. 부부간에 하셔도 좋고 아이들하고 하셔도 좋고 뭐 아무나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무엇을 상상하느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여튼 먼저 상상할 것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든 부정적인 게 혐오스러운 거죠. 아주 좋은 옛날 생각, 아이들 생각, 어르신들은 손자 생각,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기분 좋은 생각 한 가지를 미리 생각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나쁜 기억 혹은 당장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혐오스러운 생각, 이것을 한번 떠올리세요. 예를 들면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죽은 썩어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 그런 그 혐오스러운 그림을 보았다든지 누군가 길가에 토육질 해놓은 걸 보셨다든지 어쨌든 그런 혐오스러운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도 괜찮아요. 아주 그냥 생각만 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확 달라져가지고 막 어떻게 공격하고 싶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요. 우선 먼저 이것 역시 호흡을 좀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고 앉으시든지 해서 호흡을 이렇게 바짝 좀 마이크 들이대고 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그냥 조용히 하시든지 호흡을 좀 몇 차례 하신 다음에 영상을 떠올리세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그 긍정적 이미지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뚜렷이 떠오를 때까지 칼라로 떠올리면 더 좋고요. 흑백이라도 확실하게 떠오르셨거든. 그 떠올리기를 하신 분이 상상하기를 하신 분이 손가락을 이런 모양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또 하나의 손가락을 왼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걸으시라는 거지. 걸은 다음에 이렇게 걸은 다음에 본인이 혼자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혼자 하실 때 아니 두 분이서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떠올리셔야 돼. 긍정적 상상을 떠올리셔야 돼. 이미지가 확실히 떠오른 다음에 눈을 뜨시고 한 분이서 상대방 한 분이서 그냥 저 그림과 같이 확 벌려버리는 거예요. 세게 벌리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벌려요. 그런데 쉽게 벌어질 것 같은 이 손가락 오링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안 벌어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악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자, 두 번째는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똑같이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벌리면 그냥 벌어져요. 손가락이 그냥 벌어져 버린다고. 왜일까요? 그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 하나로, 혐오스러운 생각 하나로 내 몸의 신체의 신경계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확 사라진 거라고요. 이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체질 테스트는 뭐 오링 테스트에서 좀 다른 방법을 하지만요. 음식물 같은 거 선호하는 음식을 한 손에 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심리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했을 때의 에너지 현상과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 에너지 현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오링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오링을 만드시고, 한 분이서, 두 분이서 같이 하시면 좋고, 혼자서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의심이 돼요. 아까 제가 잠깐 했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벌리는 거, 내가 하니까 뭐, 그런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녀분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랬을 때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 얼마만큼 이 손가락 오링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지, 그래서 풀려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아무리 힘을 주고 해도 이게 손가락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 현상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생각 하나로 이루어지는 몸의 신체 반응이에요. 생각 하나로 이루어지는 신체 반응 테스트. 이것을 왜 하시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몸은 신경계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응용 근육 운동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은 힘을 주고 혐오스러운 생각 하나로 손가락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 현상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스스로가 체험을 하고 나면 아, 내가 평소에 생각을 얼마나 잘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청취, 언어 청취, 상상력, 기억하기, 생각하기 하나의 생각은 신경 생리적인 영향을 확인한다는 거죠.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뇌는요, 상상, 비현실과 현실, 실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화 작업은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프로스포츠맨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뇌 안에서 눈 감고 그 심상화 작업으로만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했을 때 현실 속에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태능선수촌, 지금도 태능선수촌인지 모르지만 그 태능선수촌 안에서 모든 스포츠 과학은 이런 식으로 심상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정말 100%가 아니더라도 80, 90%는 효과가 생긴다. 현실 속에서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80, 90%가 현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간단한 근육 운동 역학 테스트를 통해서 생각 하나가 몸에 미치는 변화를 실험해 봤습니다. 해보신 분은 뭐 그대로 이제 경험하셨을 것이고, 아직 상대가 없어서 혼자 계셨던 분들은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강조와 함께 같이 한번 하실 자녀분이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번 꼭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효과를 아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정말 생각 하나가 몸의 그 신체의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놀랍게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강좌를 듣는 중에 실천을 못하셨다면 반드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경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어요? 이야, 사람의 생각 하나가 내 몸에 힘, 에너지를 이렇게 일으켜주기도 하고, 예? 에너지가 쑥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확실한 경험 하나를 얻으실 겁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